자, 안녕하세요. 쥐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오늘 오후 3월 2일 2시 58분입니다. 여러분들 뭐 영상 제가 거의 한 글쎄요. 아주 오랫동안 영상을 찍지 않았죠. 자, 여러분들 제가 오랫동안 영상을 찍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라운드 피겨 5만 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상장 전부터 울트라카 퍼스트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6배에 대한 법칙을 넘을 수 없다. 그리고 공매도의 장난이 있었을 때가 있었죠. 그쵸? 46만 주에 대한 수급, 100만 주에 대한 수급을 이끌어내면서 이 12월 26일이라는 이 공매도를 돌려줘야 되는 특수한 일정이 있잖아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 자, 이때 무조건 영상을 찍으면서 사야 됩니다. 그쵸? 요 부분에서 사야 됩니다. 라고 했죠. 100만 주의 수급을 끄집어내면서 옵션 만기, 선물 옵션 옵션 만기에 이들은 항상 공매도의 장난을 이끌어낸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영상을 찍으면서 했던 말은 딱 하나였죠. 뭡니까? 예.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이 부분에 두산 로보틱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LS 머티리얼 둘 다 유동 비율이 대주주의 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결과물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액션이 나온지에 따라서 2월 1일부터에 대한 주가는 달라질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피해가라는 영상이었는데 불발이 나왔을 때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난 과정은 지난 과정대로 하지만 지난 영상들을 하나씩 보면서 왜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고 이 부분의 공매도의 장난은 왜 취해야 되며 6배에 대한 법칙은 왜 넘을 수 없고 앞으로의 주가 현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미리부터 좀 말씀드릴까요? 신규 상장주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51,500원이죠. 자, 반절을 한번 나눠봅시다. 대략적으로 26,000원이 좀 안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반등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다만 앞으로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닥 150에 선전될 수 있는 기준을 갖추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패시브 자금의 룰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께 다 일러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그래도 이제 연구소 나와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는 거에 많은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길을 최대한 줄이면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이런 종목들과 그리고 맞아요. 그 지금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거는 전기차 수요가 감소되고 있어서 배터리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업종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순환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업종 제2의 어떤 이 주가 상승률 보일 수 있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주가 상승률이 가장 좋았던 기업들 이런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후속주를 좀 일러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엔캠이라는 종목 갑자기 생뚱맞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 에코프로머티가 사실 이제 MSCI의 신규 상장률 치고는 유일하게 편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에코프로머티에 500원에서 100원으로 줄이는 액면 분할 때문에 리뷰 과정에서 급격히 통과됐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자 지난 영상을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거래량 기준을 맞출 수 없는데 에코프로가 500원에서 100원으로 액면 분할했다는 건 뭡니까? 오 대주주의 의지가 뚜렷한데 얘만 편입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LS 머티는 탈락이 됐던 이유. 사실 다 예측됐던 부분이라서 제일 중요한 건 대주주의 의지가 가장 중요해요라고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을 피해가라는 거였어요. 자, 영상 잠깐 보고요. 최종적인 전략 그리고 후속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 기업적인 설명 요거 다 일러드릴 거니까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 부분 최근에 제가 마지막으로 찍었던 41,550원에서 PA 됩니다. 그쵸? 자, 리뷰 MSCI는 원하는 건 몸집도 적당히 거래량을 채워야 됩니다라는 거였는데 자 봅시다. 현상에 대한 부분은 다른 건 논하지 맙시다. 자, 다시. 자, 안녕하세요. 주단자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6시 40분. 자, 일단 여러분들 질문사항이 너무 많아요. 왜 그렇게 질문사항이 많습니까? 자, 일단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 가지 좀 말씀드릴 텐데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대로 지금의 현상에 대한 부분은 다른 거 논하지 맙시다. MSCI에 대해서 이제 18일 어제와 오늘 종가죠. 자, 요 부분이 두 개를 합산을 해서 지금 나와 있어요. 자, 이제 MSCI에서 원하는 기준을 충족을 하느냐 마느냐 이건데 자,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 시간의 거래에서도 일부분 이렇게 충족이 됐죠. 네, 거래량도 그렇고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기업 내용은 후자로 좀 돌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영상을 좀 짧게 여러분들 팩트만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궁금한 거는 그러겠죠. 월요일 날 주간 어떻게 될 겁니까? 큰 이벤트가 있다며요. 자, 시간에 의해서는 자, 1% 빠져 이런 거 자,
이 부분 말씀드리면서 정확히 MSCI 정확하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 말씀드립니다. 다른 H 패시브 자금은 이미 코스닥 150 선정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요 부분 코스닥 150 이때 선정 기준. 자, 이제도 선정 기준이 돼 있어요. 자, 요 부분 MSCI 1차적인 거부를 한번 봅시다. 가격으로 일러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탈이든 이렇게 이탈이 되면 결국은 MSCI에서 1차적으로 거부가 나와요. 그렇죠? 그 가격으로 일러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맞아, 하나 더 있어요. 이 2월 14일이라는 공이 넘어갈 텐데 이때는 몸무게, 즉 체중도 중요시 여기지만 플러스 알파적으로 민첩함, 운동장도 좀 잘 뛰어줬으면 좋겠다. 이걸 원한다고 했죠. 자, 결국은 강호동은 몸집은 되지만 너무 크다. 그리고 재빠름도 없다. 싫다. 이거죠. 거리량도 충족해야 된다고 하죠. 자, MSCI. 이때 거래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 부분에서 훼손을 한번 일으킬 거고, 그리고 2월 14일에도 한 번 더 리뷰 과정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피해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5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를 피하세요. 분명히 이 구간을 뚫을 수 없습니다. 이 영상도 한번 봅시다. 뒤로 한번 넘어가면서 살짝 한 3개 경주만 보고 여러분들께 전부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제가 뭐 20년 동안 그래도 자산운용사에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 펀드 매니저 받았고 1000억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조금 더 이 시장의 룰을 잘 알 수 있겠죠. 자, 봅시다. 역시나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급등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은 역시나 패시브 자금의 성향을 이해하게 되면 아주 단순하다라고 자, 말씀드립니다. 이때도 패시브 자금의 성향을 이해하게 되면 가장 단순하다. 근데 가격을 좀 말씀드리는데 패시브 자금의 성향을 오늘 다 말씀해 드릴 거니까 요 부분 봅시다. 넘을 수 없는 가격. 오늘은 럼팜이 갑시다. 5만 원은 넘을 수가 없다. 다만 결국 갈긴 갈 겁니다. 다만 이런 파동에 대한 부분, 그렇죠? 이런 거는 좀 피해갈 수 있으면 여러분들 주식 탁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5만 원은 넘을 수 없다. 그러나 다음날 각인 갈 겁니다. 근데 이런 파동에 대한 부분, 그쵸? 요 부분, 주가의 훼손을 일으키는 요소, 이벤트, 신용미수 대출을 쓰겠다. 경고 종목이 해지되면, 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면,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죠. 결국은 여러분들께 미리 좀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들은 항상 이런 구간대를 피하지 못하고, 과거 코로나 때든 경제위기 때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산업군을 봐야 된다는 거죠. 힘세고 오래가는 배터리.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울트라 카파시티. 힘세고 오래가는 배터리. 자, 뭡니까? 맞아요. 쉽게 말해서 폐배터리를 부정하죠. 역시나 이들도 전기차 수명을 끌어올리기 위한 핵심 소재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하이엠케이라고 하는 자회사가 있죠. 오스트레일리아 하이. 최대 이제 그 알루미늄 기술력은 1인데 합작 법인을 만들었죠. 공시사항을 보게 되면 내년 2월 28일 날, 그쵸? 이때 영업 양수도 EV 배터리 시스템 개발을 할 거고 알루미늄 이쪽에 대한 부분을 강화시키겠다라고 하죠. 잘 보게 되면 어떤 의도가 나오죠? 내년 2월 28일 날 상장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왜? 자회사 2년 동안은 상장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룰을 지킨다. 이 부분은 피해가자라는 영상이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자, 이들의 자회사 기업은 내용은 좋습니다. 근데 큰 폭에 대한 변동성은 분명히 주가 훼손을 이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LS 알스코 수소연료 산업, LS 이링크 전기차 충전 산업,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힘세고 오래가는 배터리. 근데 중요한 건 약점이 있죠. 뭡니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없어서 전기차 수명, 전기차의 수요를 감소시킨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힘세고 오래가는 배터리지만 폐배터리를 부정할 뿐이죠. 그게 바로 사실 이 울트라 카파시티는 힘세고 오래가는 배터리, 전기차의 가격을 낮추는 역할일 뿐이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게끔 해주지 않고 중간에 있었던 LS 이링크, 그쵸? 요 부분이 전기차 충전소를 늘려주겠다. 그리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배터리를 감싸는 금속 소재를 알루미늄으로 바꾸게 되면 하이엠K 얘가 조금 더 주행거리를 누릴 수 있어요. 요거의 단편적인 부분만 발생되다 보니 이 이벤트가 끝났을 때 모거셀 캐피탈 인터내셔널 여기서 거부 사인이 나왔을 때 급격한 반등을 이끌어낼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합리적인 이슈입니다. 우리는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고. 자, 그리고 이 과거에 이 공매도의 장난을 이루어졌을 때 이때는 적극 받아내세요.
자, 상장되기 전부터 제가 영상을 찍었던 겁니다. 제가 다 볼까요? 그래도 자, 이걸 보고 최종적인 전략 말씀드릴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에리스마 TV. 자, 이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자, 이때 공매도의 장난입니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적극 매수하라는 표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을 알아야만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 앞으로 이제 분명히 조금 더 조정이 나오게 되면 반등폭은 나올 거예요. 예, 반등폭은 나오는데 그 다음을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요겁니다. 자, 봅시다. 자, 요번 봅시다. 뭐 지금 그때 도와드렸는데 지금 요새는 뭐 네가 어쩌다 저쩌다 하는데 여러분들 전부 다 말씀드렸어요. 자, 봅시다. 수구간입니다. 매도 금지입니다. 중요한 거 하나입니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상장이 되기 전부터 찍어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적극 매수를 하십시오. 다만 이때에 대한 가격으로 공매도 애들은 수익금을 받아야 될 의무를 자, 공매도 애들은 불법적인 공매도는 환원해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실제로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때 마이너스 찍었는데 이렇게 급등. 그쵸? 급등이 끝났고. 자, 공매도 장난. 이제 3월에 또 이제 아시죠? 뭐가 있죠? 예. 46만 주, 100만 주, 이번에 300만 주가 또 있어요. 요 공매도 장난. 그게 바로 저점을 이제 형성을 시키면서 반등을 줄 거고요. 그때 우리는 요령껏 손실률을 최소화시키면서 그 다음 판을 준비해야 됩니다. 뭐가 있죠? 코스닥 150. 그리고 MSCI가 끝났습니까? 아니죠. 5월에 있을 이벤트가 또 있죠. 자, 그 과정. 한 번의 불발 사건은 유동 비율, 쭉 이 대주주 LS라고 하는 기업이 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 그게 좀 한계성으로 발휘된 건데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찍었던 건 뭐죠? 신규 상장주는 반절을 훼손하게 되면 일단 단기적인 폭의 반등은 나온다. 자, 그게 바로 이론이고 6배에 대한 법칙도 똑같았어요. 자, 한 단편적인 요소로 자, 이런 부분이죠. 뭐 큰 폭이든 작은 폭이든 산업군이 움직입니다. 예. 딱 반절 훼손하게 되면 이렇게 주가가 급등 나오고요. 뭐든 그렇습니다. 따상상 기업들만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KNS. 역시나 반절을 훼손하게 되면 이렇게 예, 반등이 일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LS 머티에 대한 부분은 아마 하나의 자회사를 더 편입해야 될 그 이슈가 이제 여의도에서 등장을 할 거예요. 자, 일단 이 부분 먼저 보여드릴게요. LS 머티 비공개 IR 자료. 그리고 패시브 자금의 룰, 기계 룰에서 퍼센티지와 거래량 기준만 맞게 되면 이게 기계 룰에 의해서 코스닥 150도 들어온답니다. 지금은 상승폭, 하락폭이 둔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계가 작용하지 않지만 상승폭, 하락폭을 이제 확대할 겁니다. 여러분들 아직 기관들만 참여하는 비공개 AR 자료라서 이런 분들 모르실 거예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 자, 8706입니다. 저 개인 폰이고요. 저도 이제 올해 54 됐고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좀 하고 싶어서 영상을 여러분들께 찍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영어로 LS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보도되지 않은 자료인데 이 부분이 등장시키게 되면 주가는 분명히 큰 폭의 반등을 이끌어낼 겁니다. 자, 항상 지나간 사실에 너무 연연하는 것보다 앞으로에 대한 이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그리고 이런 신규 상장주의 룰 그리고 피할 건 피하고 취할 건 취할 수 있고 큰 이벤트를 피해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위로 간다 위로 간다 위로 간다 아마 최근 하락 구간에서도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 갑니다 이런 영상들만 보셨을 거라고요. 자, 그런 영상들 보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얻은 건 무엇입니까? 그쵸? 자, 경제를 다루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진정한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타이밍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 여건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려야 되는 그런 진지한 방송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LS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자, 뭐 최근 들어서 AIA 하는데 주식타짜 공부방입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면 기부 활동을 통하고 있는데요. 한 명당 100원 정도, 100원 정도의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3개월 분기당 불이웃을 돕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3월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께 의지에 따라서 1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자, 투명하게 기부에 한 활동에 대한 부분도 공개를 할 거고요. 자, 이 공부방 링크 주소도 보내드릴 거고 LS 머티는 사실 여기 한번 치시게 되면 주식타짜 공부방이라고 있는데 여러분들 항상 이 종목만 보면서 거래하다 보니까 큰 어떤 실수를 반복하잖아요. LS 머티 한번 쳐볼까요? 꾸준히 이제 12월 달부터 계속 달았어요. 재진입합니다. 라이브 방송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추가적인 어떤 소통 구간을 만들도록 할게요. 자, LS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뭐 주위에 공부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도 역시나 이 부분으로
각 휴대폰 번호로 LS라고 보내주세요. 제가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LS 머티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이론적인 부분과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최근 들어서 이런 이제 증권사 6군데에서 이렇게 해서 매집이 들어온 게 있어요. 사실 이제 음명을 삭제해서 보내드긴 할 텐데 여러분들 냅다 사보실까봐 이 기업에 대한 재무 정보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 그리고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2차 전지 핵심 소재 요 부분에 대한 건데요. 이것도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라이브 방송 이 방에서 좀 다루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부분은 최근 여러분들 2차 전지 핵심 소재 에코프로 머티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전해액이에요. 이게 이미 움직였다고요. 제가 LS 머티에 대한 봐봐요. 주가 훼손이 일으키는 이 1월부터 결국은 고봉 신호를 알렸던 때부터 시장은 새로운 전해액으로 향하고 있죠. 음극재, 양극재, 분리막, 전해액. 5번째 중요한 이 광물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작용을 할 거예요. 아마도 제2의 에코프로 머티, 제2의 LS 머티, 그다음 최근에 핫했던 제3의 이제 이 엔캠의 뒤를 이을 종목입니다. 자, 반드시 여러분들 일단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방에서 진지하게 이런 어떤 종목인가, 5번째로 중요한 광물인데 어떤 부분인가를 좀 다루도록 할게요. 단 중요한 거는 알아야 됩니다. 알지 않고 그냥 냅다 사버리는 건 안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들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강조드린 건 뭡니까? 종목에 빠져드는 것보다 LS 머티 모든 종목들 알짜 가치에 대한 부분 분명히 부각은 될 겁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 뭐예요? 종목에 빠져들지 말고 시장과 산업과 업종을 보면서 거래해라. 자, 시장 뭐 제롬 파월이죠. 한국은행의 총재처럼 미국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금리 인상하는가 동결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산업이죠. 2차 산업 뭡니까? 2차 전지, 바이오, 그다음 뭐가 있을까요? 네, 반도체가 있다고 한다면 다 달라요. 자요.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어떤 부분을 다루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때 주가가 좋았던 거는 LS 머티, 에코프로 머티 좋았죠. 근데 2차 전지 모든 업종도 지금 거의 다 안 좋아요. 그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주가가 안 좋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자, 전기차 업종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배터리 효율, 전기차의 수명을 끌어올리고 전기차의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소재를 연구할 때잖아요. 이 부분. 그리고 사실 이게 많이 빠졌다고 하지만 이때 매수하신 분들이야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서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수익률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한 35% 될까요? 이 정도는 2차전지 중에 양호한 거라고 보셔도 돼요. 이제 중요한 건 손실폭을 축소하고 제2의 라운드의 게임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반도체도 역시나 똑같아요.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메모리, 비메모리, 낸드, 프러시, 파운드리, 팹리스 다 다르죠. 그게 뭡니까? 그 업종군을 맞추는 게이머가 돼야 돼요. 종목에 빠져들게 되면 경제 위기 코로나 상황에서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역시나 경계심을 일러드지만 피하지 못했던 거고. 기타 위로 갑니다. 위로 갑니다. 위로 갑니다. 10만 원 갑니다. 20만 원 갑니다. 이런 영상들 한 방에 있습니다. 이런 영상들 때문에 계속 이런 부분들을 훼손하고 끌려다니시는 거잖아요. 시장을 리드를 하고 그리고 순응하고 그 산업을 맞추는 게이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LS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이 공모방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잠깐 보실까요? 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LS라고 보내주세요.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렇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 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 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 펀드 매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